지금 등유와 경유 부분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한국 부분이 지금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서요, 직수혜를 받게 돼 있다. 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요, 5년치 WTI 유가죠. 유가의 그 변동 상황이에요. 자, 5년치의 지금 최고점인데요. 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얼마까지가 올라갈 예정이고, 물론 그거야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얼마 전에 그 한화투자증권에서요, 그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한화투자증권에서는 그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네, 지금 유가 변동이 참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대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부분이 그 유가 125달러였을 경우에 지금 정제 마진, 네, 이 정제 마진이 뭔지는 아시죠? 네, 이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요, 그 원유를 가등, 경중 이런 식으로 저희들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배웠잖아요. 즉 가솔린, 등유, 경유 이런 쪽으로 바꿀 때 그거를 정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바꾸는 부분을. 그랬을 경우에 원유에서 그 저희들 공급을 받아와서 그리고 나중에 이런 다른 제품으로 바꿨을 때 그 마진, 남는 마진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유사 업체의 경우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12달러, 배럴당 112달러일 기준일 경우에 그 정제 마진이 지금 19.6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 지금 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빨간 부분이 지금 복합 정제 마진이고요. 복합이라는 건 여러 종류의 그 원유를 바꿨을 때 그 제품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 검정선, 검정선이 그 두바이 그 원유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밑에 부분은요, 그 등유하고 경유의 마진입니다. 자, 지금 이 등유와 경유의 마진이 지금 32달러로 휘발유 마진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검정색이 지금 휘발유 마진이고요. 그리고 등유와 경유가 이 빨간 선인데, 자, 이렇게 지금 등유와 경유의 마진이 높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저희 나라 그 국내 정유사의 생산 비중이 경유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등경유의 그 비중이요, 50% 정도가 됩니다. 네, 이 50% 정도가 됐다 보니까 이 복합 정제 마진인 최고점이 지금 12달러였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15에서 20달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국내 정유사의 생산 비중인데요. 자, 가장 높은 게 지금 이렇게 경유가 37%예요. 자, 그리고 휘발유는 지금 1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납사라는 게 나프타라는 거잖아요. 이게 18%. 그리고 항공유가 17%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디젤 부분, 즉 경유를 디젤이라고 하잖아요. 이 디젤 마진이, 경유 마진이 지금 2010년도에서요. 네, 2010년도에서 19년도까지 평균 14.7달러였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년부터 21년까지가 최하점인 6.4달러였던 거예요. 아까 그 그래프 원유가에서도 이때가 제일 낮았잖아요. 자, 그런데 요게 올 3월 있잖아요. 3월 말에 요게 32달러, 32점 정확하게 4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도의 32달러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논하는 장사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유하고 등유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발전용. 네, 발전용입니다. 그 발전용이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 화력 발전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발전용이고요. 두 번째는 군용 디젤 수요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가요,
미국의 지금 기관별, 정부와 기관별 에너지 소비량인데요. 지금 요 포션을 차지하는,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게 군용입니다. 군용이 지금 거의 70%가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요만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발전용일 경우에는요, 그 발전용 수요가 2020년부터요, 20년부터 원래는 가스하고 석탄, 그 다음 재생 전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20년부터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대신 그 부분이 뭐로 돌아갔느냐면요, 경유와 그리고 벙커 CU 같은 거 있잖아요. 이쪽의 발전이 훨씬 올라갔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경유와 벙커 CU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 생산 원유의 5% 정도가 이 발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군용에서요, 그 공군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육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공군들은 지금 비행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비행기의 항공기가요, 등유하고 경유를 쓴다네요. 저는 당연히 휘발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항공기는요, 경유와 등유를 사용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뭐 탱크나 아니면 뭐 차량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 부분은 그 경유를 많이 쓰겠죠. 그 이유는 폭발 화재 위험이 적기 때문에 디젤을 많이 쓴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항공료 중에서도요, 그 항공료 중에서도 미국의 그 항공료 수요가요, 그 전 세계 11% 정도가 미국의 그 공군이 사용을 한다네요. 자,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발해서 지금 뭐 러시아하고 지금 굉장히 대착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중국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시 효과 때문에 수요가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만약을 위한 재고 확보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공유 부분도 굉장히 고공으로 치솟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EU, 즉 유럽에서 그 지금 빨간색이 뭐냐면 그 가솔린, 휘발유 부분이고요. 휘발유의 그 요 부분이 수요량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이, 요 노란색 부분이 디젤, 디젤과 가솔린 수요분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25.5% 제일 큰 포션을 러시아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디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아시아, 이 뭐 아시아는 뭐 여러 군데겠죠. 이 아시아에서 18.4%가 들어오는데, 자,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셧다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제일 큰 포션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막혀버리니까 당연히 EU의 지금 디젤 부분이 난리가 나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유럽은요,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정제유를요, 정제된 유를, 그 기름을요, 39%, 전체 39%를 러시아에서부터 의존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수입해온 그 기름을 가지고 자동차, 농기계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러시아는 그 원유 부분을 50% 정도로 수출을 하고요. 그리고 20% 정도는 정제유를 사용한답니다. 20% 정도를. 그래서 요 형태로 러시아는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경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경유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이 차트 제가 3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잘 비교를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이 15번 요 그림은요, 러시아 생산 비중의 등유와 경유 비중이 오는 거예요. 자, 지금 빨간 선이 지금 등유하고 경유잖아요.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검정색이 휘발유고요. 그리고 회색이 벙커 CU예요. 당연히 지금 경유와 등유가 훨씬 정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자, 다음. 그러면 그 대체점으로 아까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수입을. 근데 미국에서는 거꾸로 지금 생산되는 부분이 지금 등유하고 경유가 지금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 쪽으로 수출할 물량이 별로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등유 경유를 수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 생산 비중인데요. 지금 빨간 선 부분이 등유와 경유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이 휘발유하고 납사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색 부분이 벙커 CU인데요. 지금 등유와 경유 부분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한국 부분이
좀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서요 직수혜를 받게 돼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원유 재고 수량입니다. 수량은 아니고 그 양이겠죠. 자, 지금 노란색은 상업용이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은 국가적으로 전략비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재고 부분이 지금 20년 1쿼터, 2년 전이죠. 그때는 121일 정도의 재고분을 쌓아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 4분기죠. 지난 4분기 21년 4분기에는 지금 93일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조만간 3쿼터에는 뭐 77일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46일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거는 약간 우려가 좀 강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이유로는요. 자, 첫 번째는 미국의 북미겠죠. 미국과 캐나다 있죠. 북미 생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이 지금 그 핵 협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 협상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오페크 있잖아요. 오페크가 가만 놔두겠냐 이겁니다. 당연히 생산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다 보면 수요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겠죠. 당연히 비싸니까 조금 아끼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정도로 뭐 46일까지 재고가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한화투자증권에서요 그 매수가를요 목표가를 지금 14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상향을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 아까 보시다시피 유가 급등으로 해갖고 재고에 갖고 있는 재고 부분이 그 이익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제 마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득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지금 1분기 실적에는요 당연히 유가 급등의 영향은 있으나 앞으로 그 러시아발 수급 불확실성으로 해서 디젤 마진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당연히 수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디젤 마진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22년도 1쿼터만 봐보세요. 지금 엄청나죠. 지금 이게 10억이기 때문에 단위가요 10억 이거 좀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10억, 100억, 1000억 조잖아요. 1조 530억. 요 정도가 지금 1쿼터고요. 그리고 지금 2쿼터, 뭐 3쿼터 뭐 이래 갔고요. 그래서 22년도가 2조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물론 내년에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요. 그래서 올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높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당의 그 최고였던 어떤 S-오일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배당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PBR 밴드입니다. 12개월 그 포워드 부분인데요. 지금 주가가 한 요 정도 되니까 지금 1.3배의 PBR이 예상이 된다 이거겠죠. 그래서 1.3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S-오일을 올려드렸던 이유가 요즘 긴축 지금 미국발 긴축 부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또 신성장주가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과연 이 정유 부분이 저희들의 보험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크게 이 S-오일 같은 정유사가 크게 반등하진 못해요. 요번 주 정도에 조금 반등이 보여주긴 하는데요. 자, 근데 앞으로도 지금 요 유가는 불안정한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유가보다는 뭐를 더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되느냐? 정제 마진입니다. 이 정제 마진이 가장 핵심이니까요. 특히 디젤의 정제 마진이 앞으로도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생산의 50% 정도가 등유, 경유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이익은 확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원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뭐 화해, 갈등 이 부분에 의해서 그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은 이 정제 마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한번 해보십사 해갖고요. 제가 오늘은 이 정유 부분 그리고 정제 마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